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 팀입니다. 오늘은 이게 창업 예정자분들이 점포를 보러 부동산을 가셨거나 했을 때 꼭 알아오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여기 얼마예요?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묻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표를 작성하셔가지고 꼭 알아와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점포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꼭 네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임대 조건이죠. 임대 조건이라는 거는 그 매장의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월세에 부가세가 별도가 있냐, 그런 부분, 임대 조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추가로 재계약했을 때 임대 조건이 월세라든가 보증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까지도 어느 정도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수입니다. 부동산이라든가 가게 주인이 여기 몇 평입니다. 당연히 얘기하겠지만은 그 몇 평이 계약평인지 실평인지를 좀 물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대부분 가게 주인들은 계약평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실평이 몇 평이 나오냐, 부동산이라든가 가게 주인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가끔 이렇게 구축 건물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고 건물 뒤로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건물 가건물을 만든 공간이 있냐, 한번 뒤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런 거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을 양수 받거나 추가로 이렇게 단속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건물이 있는지 정도는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보면 대부분 매장들이 권리금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권리금이 얼마다 5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 매장이 그럼 권리금이 조정이 가능한지, 가게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권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는 한번 미리 좀 언지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매장의 전면입니다. 매장을 정면에서 봤을 때 매장의 길이가 얼마나 나오냐. 똑같은 평수라도 이게 3m가 나오는 매장이 있고 5m 나오는 매장이 있고 코너가 나오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전면에 따라 매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다 보니까 매장 전면 부분을 꼭 보시고, 대신에 그 간판, 매장 전면에 그러면 간판이 어떻게 붙어 있냐, 그 매장의 간판이 전면 간판, 돌출 간판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미리 좀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또는 매장에 이렇게 층고라든가 층고가 높냐 낮냐 그런 거는 좀 부수적인 내용인 거고, 특히 매장이 좀 대형 평수로 들어갈 때는 매장에 좀 주차 공간이 있는지, 몇 대나 가능한지, 아니면 근처에 주차가 가능한지 그 정도는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점포를 기본적인 걸 물어보시고 점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정도만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점포가 괜찮아, 좀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추가로 또 부동산 분한테 기존 가게 주주님한테 좀 여쭤보셔야 되는 게, 과연 그 매장이 그럼 얼마나 운영을 했냐, 몇 년을 운영하셨었고 이분이 왜 매매를 하시냐, 그런 사유 정도는 여쭤보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매장이 오래 운영할수록 그 매장은 장사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짧게 3개월, 6개월 했던 매장보다는 올해 길게 운영했던 매장이 조금 더 괜찮은 매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직접 매출을 한번 여쭤보세요. 여기 월 매출 얼마 나옵니까? 월 매출이 예를 들어 2천 나온다, 3천 나온다. 우선 가게 주인이 대부분 좀 높게 부르긴 해도 그래도 너무 얼토당토 부르지는 않아요. 1,000만 원 나오는 거를 3천만 원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월 매출은 얼마 정도 되냐. 그걸 또 하나 여쭤보는 게, 그럼 직원이 몇 분이냐. 월 매출이 3천만 원 나온다 그러는데 나 혼자 운영해요. 이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몇 분 정도 운영을 하시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 그래서 실제로 직원 대비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적정 매출이 말씀하시는 매출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추가로 그러면 배달을 하느냐. 매출이 똑같이 1,000만 원이 나오더라도 홀에서 나오는 1,000만 원이 하고 배달에서 나오는 1,000만 원은 마진이라든가 경비라든가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배달을 하는지 홀만 하는 매장인지, 아니면 그 매장의 영업시간, 이게 진짜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서 나오는 매출인 건지 24시간 운영해서 나오는 매출인지, 그래서 매장의 영업 시간 같은 경우도 점포가 마음에 들 때는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물어보실 게 건물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점포 계약을 할 때는 건물주 성향이 좀 어때요? 하고 뭐 가게주인한테 물어보면 물론 가게주인 90%는 다 건물주분 좋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주분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점포를 계약할 때는 가게주인도 여쭤보지만은 그 건물 내에 있는 뭐 옆에 2층에 다른 매장이라든가 옆 매장한테 가서 가지고 그 건물주 어떠냐 한 그 정도는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 1차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게주인 부동산에서 점포를 소개할 때 가게주인을 좀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걸 권리금을 좀 장난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게주인을 못 만나게 하는 경우는 좀 배제를 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처음 매장을 보러 갔을 때 진짜 마음에 들기 전에는 굳이 가게주인 필요 없어요. 가게주인도 기존에 종업원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슬쩍 보고 올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점포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 전에, 계약 시간을 잡기 전에 꼭 가게주인하고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시고 점포 계약 시간을 잡는 게 맞아요. 부동산 얘기만 듣고 무조건 계약 시간 잡고 가게주인도 못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도장 찍을 때만 가게주인 만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계약 그 시간 잡기 전에는 무조건 가게주인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매장은 다르겠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재가맹 조건을 꼭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 매장을 인수했는데 재가맹비가 있는지 재가맹비가 3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기존 가게주인한테 어느 정도 좀 물어보시고 그 확답을 받아 주셔야 돼요. 재가맹비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난 이 브랜드 그대로 쓸 건데 본사에서 재가맹비를 500만 원, 1000만 원을 날려간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포 계약 전에 그거는 꼭 미리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히 주류 판매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를 받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미성년자를 받는다고 행정이 바로 다음 달부터 영업정지가 아니다 보니까 가게주인이나 부동산한테 정확하게 미성년자를 받았던 적이 있는지 앞으로 건물 내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단속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보시고 좀 이렇게 권리 계약을 한다거나 점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 볼 때 기본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계약 단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본다거나 건축물 대장을 단다거나 여러 사항이 있는데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점포를 볼 때 꼭 알아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장사의 달인 TV였습니다.